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드디어 피부 실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아직 시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 사이를 이용해서 까먹기 전에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아니면 제 지인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토대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학원 잘 고르는 방법이에요. 학원은 진짜 크게 나누면 비싼 학원, 싼 학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싸게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학원 자체가 싼 것도 있었어요. 우선 싸게 다닐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로 제 주변에서 자격증 딴 사람들도 진짜 많고 해서 저도 알아는 봤었는데 저는 우선 직장인이기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학원들과 제 스케줄이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는 하루빨리 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무조건 3개월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제 성격이 딱 집중해서 탁 가야 되는데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짜 잘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출석률이 저조하면 다시 그 돈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랑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는 단기 속성반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선택을 했거든요. 저는 이미 필기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길게 막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단기 속성반이 저랑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하고 발품 파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도 많이 알아봐서 그 중에서 학원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의 영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다녔던 데는 선생님과 제가 진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꼼꼼하지도 못하고 빼먹어도 오늘은 연습이니까 이런 성격이었는데 두 번째 다닌 학원에서 선생님의 모습은 그 연습 하나하나 하는 거에도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고 안 되면 좀 될 때까지 연습을 시키시는 분이었어서 학원 다닐 때는 물론 힘들고 진짜 집 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도전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비싼 학원도 상담은 다녀봤어요. 근데 분명히 그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재료를 구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정말 체계적이고 모의고사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는 두 번째 학원이었어서 조금 더 가격 부담을 덜으려고 많이 알아보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료 준비예요. 진짜 피부 시험은 재료가 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장 갔을 때 이삿짐을 옮기는 것만큼의 큰 가방을 일단 2개를 들었고요. 하나는 나머지 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상까지 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 사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델의 화장품 이런 걸 바리바리 챙겨가느라 3개의 가방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재료가 너무 중요하고 진짜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통째로 파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비싸요. 거의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실기는 대부분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2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습할 때 한 세트를 하고 내가 시험장 갈 때는 아예 새 거를 가져가겠다 하셔가지고 2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험 볼 때 한 번만 쓴 거를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진짜 싸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또 잘 알아보셔서 구매하시면 재료도 싸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약간 돈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중고로 구매를 했었고요. 학원도 이렇게 단기 속성반으로 다니게 됐는데 결국 이것도 좀 되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
들였던 비용, 뭐 본격적으로 시험을 봤던 비용 이런 걸 합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비싼 학원들이 결코 비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거기 가면은 시행착오를 좀 더 덜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뭐가 더 잘 맞는지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하고, 재료도 나는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학원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난 그런 건 상관없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싶어,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연습은 얼마나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따로 연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최대한 선생님이 하시는 거를 그때도 동영상을 찍어 와서 그거를 본다든지 마임으로 한다든지, 재료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런 마네킹 하나만 있어도 그냥 여기서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만 숙지해 가서 학원 갔을 때 모든 재료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단점을 많이 느꼈죠. 왜냐면 학원을 갔을 때 이제 몇 사람과 같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연습해가지고 팩도 이제 막 능수논란하게 올리고 이미 다 외운 상태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 혼자 막 자괴감 느끼고, 뭔가 벌써부터 같은 학원생인데도 비교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했던 적이 많아서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꼭 이거는 연습해 오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꼭 집에서 연습해 가시는 게 당연히 훨씬 좋고, 그래도 저는 이제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집에서 연습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집에서 하시기 어려우면은 학원에 양해를 구해서 학원이 수업하지 않는 날이나 시간대에도 좀 나가셔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 시험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험 접수는 그 큐넷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서 뭐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접수하는지가 다 나와 있긴 하거든요. 피부미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픈이 돼요. 근데 상시 시험이긴 한데 그 날짜가 다 있거든요. 필기는 그때 당시에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실기는 스케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다 외운 것 같아 하기 2주 전부터 접수를 해요. 시간, 스케줄, 시험 장소 확인하셔서 나한테 맞는 것을 미리 선택한 다음에 오전 10시 땡 하자마자 들어가서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접수는 큐넷에서 확인하고 큐넷에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기시험이 바뀐 점이 있어요. 실기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모델과 수험자 모두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돼요. 무조건 하루 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루 전 혹은 당일. 근데 당일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그 전날에 꼭 하셔야 되는 점. 그리고 그 음성 확인서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그거랑 신분증 2가지 없으면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 진짜 돈 안 들이고 독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독학이 안 좋다, 막 뭐 학원 다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는 독학으로 시험에 합격한 친구도 있거든요. 의지도 있고 집에서 연습할 공간도 있고 내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된다 싶으면 유튜브로 독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번째는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은 천차만별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배운 카드는 무조건 3달을 다 다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기 속성을 했었잖아요. 필기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독학을 했거든요. 필기는 충분히 독학할 수 있고, 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실기시험 학원 다니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필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무조건 먼저 따시고 그 다음에 학원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보고 시험 끝나는 대로 합격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접수하셔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쉰 시간은 빼고 한 달 반에서 2달가량 걸린 것 같아요. 원래 한 달 만에 끝났어야 정상이긴 한데 제가 막 코로나 걸리고 그때 당시에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을 양해를 구하고 좀 쉬게 됐는데 그 기간을 뺀다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되게 겁이 많았어요. 아, 들어가서 진짜 시험관님이 나만 보면 어떡하지? 막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런 이미지가 되게 컸었는데 되게 긴장했고 너무 무섭게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뭐 열심히 하다가 뭘 떨어뜨리거나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타이머가 울리거나 모델이 코를 골거나 하면 감점이거든요. 그런 어이없는 걸로 감점 당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게 웬걸. 제 모델이 시험장에서 코를 골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차트 작성을 앞쪽에서 10분 정도 하잖아요. 차트지를 받고 쓴 지 한 2분 정도 됐나? 모델이 진짜 딥슬립을 하면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큰일 났다. 예를 들면은 모델이라고 칠게요. 아니,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중간에 관리를 하다가 잠을 들었으면은 하다가 막 찔렀을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하고 있는데 코를 본다. 감독관님 모르게 찌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은 깰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차트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모델 옆에서 차트 작성하고 있는데 모델이 자니까 깨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어떡하지? 이때부터 뭔가 당황스러움의 시작이긴 했거든요. 모델이 고역이긴 하죠. 2시간 반 동안 눈 감고 자지도 말고 코도 안 골고 그 적막한 환경에서 깨어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고역이었어요. 진짜 정숙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세요? 아이고.